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과세거래, 국세기본법의 과세거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과세는 뭐냐면 어디에 과세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국세기본법에. 그래서 과세 요건이 있어요. 요건. 요건이란 말은 뭐냐면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납세 의무가 유발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세목을 배우실 때 과세 요건별로 개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세금을 내는지, 그죠? 거기가 규정이 돼야 되겠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이라는데요.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 과세할 거냐 이거잖아요. 부가치세법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가치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그죠.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걷어내니까 사업자가 되고, 수입재화에 대해서는요, 수입자가 되는 거지. 그럼 과세 대상은요, 재화 용역의 공급, 국내 거래, 국외 거래는요, 수입재화. 이 두 개가 과세 대상이고, 과세 표준은 뭐냐 이거잖아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및 가액. 어려우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도대체 어떤 금액에서 10% 때리냐, 20% 때리냐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돼야 돼요. 모든 세목은 전부 다 과표를 다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세목은 과표가 없는 건 없어요. 다 과세 표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과세 표준이 있다. 문 좀 꼭 닫아주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괜찮은데? 그 다음에 세율이 있겠죠, 세율. 그래서 어떤 적용 세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절차적 사항,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부가치세 예를 들면 재화 용역의 공급과 수입 재화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간접세 구조 때문에 걷어내기 때문에 사업자와 국외 거래는 수입자가 납세 의무가 있으며, 과표는 뭐죠? 공급가액이 되죠. 공급가액의 10% 혹은 0%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있죠? 나눠가지고 반기과세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과세 기간을 정하고, 과세 기간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바로 부가치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24개의 세목을 그렇게만 정리할 수 있다면 되게 그죠? 정리가 된다면 되게 세법에 대해서 뭔가 넓이가 굉장히 깊어지죠. 저도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다 배웠는데요. 24개 세목에 이 요건별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요새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요 3법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이 정도는 뭐예요? 이런 것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과세 요건은 4가지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관청 볼게요. 이 관할관청은 뭐냐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정하고, 이 관할관청은 개별세법 규정을 우선해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은 기본적이고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관할관청이 어떻다는 개념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각 세목에 보면 관할관청은 어디로 한다라고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죠. 걔를 우선한다고요. 우리 관할관청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법인세, 부가치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가치세 관할관청은 어딜까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정한 거잖아요. 그 세목에 맞게끔 관할을 가면 돼요. 소득세나 법인세는요, 주소지 과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로 한다라고 개별세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신고와 결정 경정에 있죠, 효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관할세무서가 아닌 곳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남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당세무서가 없을 때 갑자기 분당세무서로 분구가 되잖아요. 기존에 야탑에 있는 사람들은 상담세무서에 신고하다가 갑자기 관할이 바뀌지니까 잘 모르고 기존에 상담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신고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도 뭐야, 신고한 걸로 봐주고요. 실무적으로는 이첩을 해줘요. 세무서끼리 행랑이 도니까 그때 이첩해서 옆으로, 그죠? 해서, 그죠? 그 세무서에 잘못 들어온 거를 다른 관할세무서로 보내주는 형태로 신고를 보정하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여러분들 결정이란 말은 누구의 용어일까요? 결정이라는 용어는 그저 납세 의무자의 용어가 아니에요. 결정을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결정해? 결정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과세 관청의 용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정, 그냥 다시 고쳐서 결정하는 거, 경정 결정. 하여튼 결정이 들어간다는 말은요, 납세 의무자의 용어가 아니고 과세 관청의 용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정, 경정, 그죠? 경정, 결정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정은 우리 그죠?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이 행위가 아니면 적법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반드시 뭐예요?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알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신고는 아니라도 다 인정. 결정은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딱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100% 나온다 할까요? 하여튼 국세기본법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냥 1순위라 하면 이 문제가 나와요. 1순위라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로 뭐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죠. 자, 세 가지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보죠. 우리 수정신고, 경정신고, 기한 후 신고라는 이 개념을 좀 알고요. 후발적 사유도 있고, 하지만 이 원칙보다는 이게 디테일한 거거든요. 요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얘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수용신고, 경정신고, 기한 후 신고는 모든 세목에 다 적용되는 공통적 개념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부가치세법에서 배우셨겠지만 원 규정이 바로 있죠. 국세기본법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과 경정신고에 있잖아 하고 기한 후 세 개가 있으면 크게 대별해서 차이 나는 걸 알아야 돼요. 수용신고하고 경정신고는 신고를 전제해요. 신고를 일단 해야 돼요. 해. 그죠? 신고를 했다는 전제에서 나타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신고를 안 했는데 뭔 수정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야지 그 신고에 기신고를 수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정청구, 청구는요 좀 제가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약간 빗대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빌어야 돼요. 빌어. 경정청구는 비는 거예요. 제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세요. 제발 해주세요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거니까 확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행위가 확정력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고 기한 후 신고는요. 무신고를 전제한다. 그죠? 무신고하고 아예 적법하게 신고하고 누락한 거랑 아예 신고 안 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신고를 전제하고 기한 내 무신고하고 기한을 어기고 난 후에 늦게 하는 신고를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세 가지에 대한 개념 중에서 수정과 경정은 신고를 전제하고 기한 후 신고는요. 신고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를 한 걸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 한번 보죠. 수용신고는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과소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신고의 정확한 의미는요. 과소신고고 경정신고는요. 과다신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죠.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낸 거예요. 그러면 수용신고 하죠. 그러면 용어를 수용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수용신고는 신고함으로써 정액신고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있잖아요. 매입비랄지 이런 것들 누락해가지고 혹은 결손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안 받아 먹었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다신고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500만 내면 되는데 1000만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죠? 청구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 냈으니까 깎아주세요 라고 있죠. 청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실무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고치면 수용신고를 하는데 용어 구사를 정확히 해줘야 되죠. 내가 한 신고 행위가 정액신고라면, 그러니까 과소신고라서 있잖아요. 정액신고 해야 될 대상이라면 수용신고고요. 내가 지금 신고한 행위가 과대신고라서 감액 청구를 하면요. 좀 깎아주세요 한다는 말은 수용신고를 하면 안 돼요. 경정청구라고 해야지 정확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실무자들은 그걸 가리지 않고 고치면 수용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용어의 구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법률상 용어는 내 임의적으로 자유로 고치면 안 돼요. 법률에 담겨져 있는 언어에 대한 있죠.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은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제가 설명할 때는 약간 풀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용어 구사가 좀 중요하고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과소 신고에서 더 정액 신고하는 거는요, 정액 신고하는 거는 소형 신고, 감액 청구하는 거는요, 너무 과다해서 감액 청구하는 거는 경정 청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이거잖아요. 확정력이잖아, 확정력. 내가 신고를 정액하는 거 있잖아요. 더 내는 신고는 내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력을 줘요. 그걸로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경정 청구는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빌어야 된다고요. 주세요라고. 제발 좀 주세요 하면 과세관청은요, 팔짱을 딱 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딱 했다가 뭐예요,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 자꾸 그죠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납세의무자가 청구를 했다 해서 신고 행위에 대한 확정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점을 좀 알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뿌리 깊은 나머지가 있어요. 신고세목과 부가세목이라는 이 개념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약간. 자, 기한후 신고는요, 얘는 기한을 어겼죠. 기한을 어겼다면 뭐냐면 신고함으로써 확정력을 준 너의 권한을 과세관청이 빼들어 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누가 결정합니까? 당연히 그죠.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세금을 픽스해 버려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결정하려니까 어디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사에 가서 장부에 의해서 근거 과세 원칙이잖아요. 장부 보자고 해서 막 가지고 그게 세무조사 아닙니까? 그죠? 통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제 신고 기한 이걸 조금 이제 알아주세요. 자, 수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면 내가 잘못한 신고를 그죠 과세관청이 알기까지 알면 이제 이건 잘못됐다고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정 통지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정. 그리고 기한후 신고도 무신고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알아서 결정을 하려고 하죠. 통지하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차이는 뭐죠? 차이는 바로 있죠. 이거예요. 확정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단지 그러면 왜 기한후 신고하냐면요, 뭐 엄밀히 따지면 그럼 차이가 나는 거는 납부 불성시 가산세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연하면 일수 계산해서 연체자를 계속 내잖아요. 늦게 티켓을 놓쳤지만 신고함으로써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조금은 절약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청구 한번 볼게요. 경쟁청구.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 있죠. 취업자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을 내가 몰라가지고 못 받아 먹었는데 그런 것들을 뒤늦게 알았다면 예전에 냈던 그죠? 내가 감액받아야 될 소득세를 그때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있죠. 경정 청구가 되고 내가 신고기한 경과부터 5년 내라면 뭐야? 5년 이라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그런 것들 특히 제가 여기 뭐 강의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있죠. 중소취업자에 따른 그죠? 우리 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을 몰라가지고 못 받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죠? 5년 내에 5년 기억하세요. 3년이었는데 5년 늘어났는데 예전에 5년 기억합니다. 5년 5년 내에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긴 하지만 뭐 판결이랄지 기속에 따라죠. 이게 바뀌진 경우는 그죠? 내가 이거를 앞날로부터 석 달 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시험은 예에서 나와요. 예에서 나오고 여기 보니까 결정통지전이고 과세관청은요 반드시 무신고하고 3개월 내 결정을 통지해야 된다. 무신고를 바로 알거든요. 신고 안 했는 거 딱 들어오니까 3개월 내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처음에 뭐 나오죠? 과세 통지 예고서가 나오잖아요. 과세 통지 예고서가 나와요. 과세 이 정도 하겠다라고. 그럼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제 불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의 신청할 거냐, 과세전 적부 심사를 받을 거냐, 이의 신청을 할 거냐, 아니면 이의 신청을 거쳐서 심사나 심판 중에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액션에서 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죠.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고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로 나눠드리는 교재 있죠. 거기 보세요. 그게 21페이지 보시고 따라옵니다.
자, 시간이 촉박해서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한 사람이 많대요.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까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럼 빠뜨려 가지고 세액공제를 못 받아 먹었으니까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그죠? 경정청구가 되겠죠. 이거 좀 깎아주세요라고 그죠? 신고 기한이 종료일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잘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수정과 경정은요 기본 전제가 신고를 전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나요, 맞죠? 수정 및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수정 신고는 우리가 관할 세무서장이 너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가지고 결정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했죠. 많이 신고했다고요. 세금을 많이 냈다고요. 결정금을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했다. 이럴 경우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용어가 잘못됐죠. 우리가 지금 과다 신고해서 감액 결정은 청구라고 했잖아요. 수정 신고 아니죠. 정액 신고가 더 과소 신고에 따라 더 내는 신고가 수정 신고고, 얘는 깎아 달라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수정 신고가 아니고 경정 청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정 청구. 자, 그리고 요거는 뒤쪽에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빨리 해주면, 네가 잘못했지만 빨리 신고해주면, 그죠? 법정 신고 경과일로부터 6개월 내라면요, 그죠?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데, 요거를 그죠? 이 해석이 지금은 6개월 경과 6개월 이내라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 6개월 내는 50%가 맞는데 올해 좀 감면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감면이. 그죠? 한 달하고 석 달하고 그죠? 6개월로 좀 세분화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는 약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맞았죠. 확실하게 틀린 거는 뭐예요? 3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하고요. 가산세 감면 규정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이 가산세 규정은 실제 해당 세목의 가산세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치세 가산세 대원칙만 정하고 개별 세목에서 가산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신고는요, 기본이 20%가 무신고 가산세잖아요. 그 부당하다면요, 죽으라고 40%입니까? 40%,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납부 불성실은요, 만불이 2.5로 작년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불성실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게 대원칙이고, 요거 중요하죠. 감면 규정. 가산세 감면 규정이 바로 여기가 2020년 개정입니다. 개정세법이 되죠. 개정세법에 따른 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근데 이제 감면을 할 때 가산세는 감면을 안 해줘요. 아시겠죠?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분납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산세를 그죠? 해당 국세를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죠. 특히 올해 바뀐 규정이 요거 세분화시킨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우리 천재지변에 따라 가지고 그죠? 가산세 그런 것들은 늦게 내고 가산세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지 않죠. 우리 코로나 같이 이제 대구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 늦게 낸다 해서 그런 것들이 그죠? 감면을 전부 다 100% 다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건 얘예요. 수정신고하고 기한화 신고인데요. 보통 우리가 수정신고는 내가 신고하고 6개월 내에 안 한다. 그 법인에 문제가 있어요. 웬만큼 알아요. 그리고 기한후 신고는 휴업법인이나 청산법인이 아니면 무신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법인이 무신고를 해요. 그럼 이런 있죠.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무신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그죠? 1개월에서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하면 50% 감면해 줬다고요. 근데 좀 더 빨리 하면
감면율을 더 줘서 더 공제를, 그러니까 가산세를 적게 하는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세분화했어요. 136으로. 기존에 136 6개월 초과 1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앞에서 136을 좀 알면 좋겠어요. 한 달 내라면 10%, 3인너, 한 달 1개월 초가 3이면요 25%, 그죠? 그 다음에 3개월 초가 6개월이라면 예전처럼 50%이 정도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유념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가 6개월 초가 1년 내라면요, 재경관리사에서는 이런 시험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6개월 초가 1년 내라면 30% 감면한다. 의외로 있죠. 예전에 이 규정보다는 이 규정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시험 문제에서. 근데 실무적으로는 136을 외우고요. 지연제출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정 누락을 확정 때 만약에 같이 합해서 신고하면, 그럼 볼 거 없어요. 무조건 25%. 그죠? 여기 몇 프로 깎아줘요? 70, 그죠? 5% 깎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적용률이 어떻게 되냐면, 가산세율에 한 달 내에 하면 90% 깎아주니까 뭐예요? 그죠? 10%만, 그죠?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가산세를 내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25%를 내게 하는 거고, 얘는 50%를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정도를 아시고요. 기한후 신고도 2개밖에 없었는데, 올해 요 규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세분화해서 1개월 초가 한 달 내에 하면 50%였는데요. 1개월 초가 석 달 내라는 이 규정이 생겨가지고 532로 있죠. 30% 감면해주는 이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감면 배제 한번 볼게요.